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제22대 총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이 계셨고,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분석이 됐고 또 평가도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을 보태지는 않겠습니다. 오히려 용산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대통령실 조직 개편 방향이 과연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실은 시민사회 수석실을 폐지하는 대신에 지금 비서실장 직속의 공직기강 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해서 민심 정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정기관 장악 의도가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민심 청취와 사정기관 간 업무 조정을 주된 기능으로 했던 민정비서관실의 신설을 빼고 민정수석실 대신에 굳이 법률수석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처럼 짐작됩니다. 그렇지만 공직기강 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은 애초부터 민심 청취와는 거리가 먼 조직입니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려면 정권 초창기에 그 기능을 부여한 시민사회 수석실을 보강하든가 아예 정정당당하게 민정수석실과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평가를 받으면 될 일입니다. 오히려 용산의 설명대로 하면 법률수석실은 권력 누수와 권료사회 위반을 막고 각종 특검법과 대통령 탄핵 움직임 등 대통령 내외의 당면한 사법적 이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즉 대통령 방탄을 지휘하기 위한 수석직으로 과거 정부의 사정수석과 유사한 성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사정수석실을 부활하겠다는 것은 정권 차원에서 수사 대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의 개편 방향은 정직하지 못할 뿐더러 이 정부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당초 의도와도 정반대이며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역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은 최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등 대통령이나 그 가족과 관련된 사건이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되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에너지인 공정과 상식이 작동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개편 방향은 모든 의혹 사건들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민심과의 싸움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국민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대통령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월요일에 이어서 선거제도에 대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 고장난 제도,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선거제도를 계속 고집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총선 지역구 득표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51.01%, 국민의힘이 44.39%였습니다. 득표율은 6.62% 차이였지만 지역구 의석수는 161대 90, 71석 차이가 났습니다. 이는 모두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때문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 이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매우 억울할지도 모르는 선거제도이지만 국민의힘도 아직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소위 안방이나 텃밭에 해당하는 지역을 독식하려는 양당의 욕망, 또 해당 지역은 공천이 곧 당선이기 때문에 당대표와 지도부의 권력과도 관련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현행 소선거구제가 민의를 왜곡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며 선거 결과를 유권자가 아닌 정당의 손에 맡기게 되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대표의 선출권을 돌려주고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대 선거구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의 전면적 개편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상식의 선거제로의 개편 논의를 당장 시작합시다. 다음 총선에 임박하여 그제서야 새로운 문제를 발견한 것인 양 요란을 떤다면 그것 또한 국민을 속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서 시작해서 22대 국회로 넘겨줍시다. 우리 개혁신당은 제도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유일한 정상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대표성을 강화하여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선거제 개편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